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매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좀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주택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규제도 많이 풀어주고 대출도 많이 다시 완화해준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재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시장에 지금 녹아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판단해 볼 부분은 뭐냐면 지금의 모습이 2007년도하고 거의 복사판에 가깝다라는 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은 1970년대를 자꾸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미국만 본다라면 그런 징후는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는. 여전히 자산 가치는 높게 평가되어 있고 아직 부동산 가격도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2007년도하고 우리나라는 상당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데자뷰 같은 모습은 뭐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7년까지죠. 초인플레이션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곡물가가 폭등을 했고, 구리, 철강, 유가가 150벌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었죠. 근데 그게 이제 금리 인상, 이제 올라가니까 금리 인상을 했어요. 했습니다. 1%에서 5.25%까지 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왔었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1년 뒤에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부동산 가격이 꺾이기 시작했었고, 그러면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대폭락하는 모습이 발생하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바로 2004년부터 6년까지입니다. 지금과 상당히 유사한. 그때도 저금리가 있었었고, 근데 저금리에서 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을 본다면 또 부동산도 보게 되면 당장의 어떤 하락은 나오질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식시장은 급락은 아니지만 위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뭔가 단단한 벽에 막혀 있는 답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당시에 서프라이 터지면서 유가가 대폭락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지금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디플레이션이란 말이 과연 올까라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급 부족 사태거든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발 리스크가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가게 된다라면 이제 공급량도 어느 정도 해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요 공급의 원리가 있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은 늘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전망이 안 좋아지고 투기 세력이 빠져나가면 이런 폭락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 금리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상승,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도 그리 오래 가지만은 않을 것 같다. 뭐 당장에 밀리지는 않겠지만 뭐 1년, 2년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그 경제에 좋은 거냐? 예, 꼭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이 기업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을 먹고 사는 매출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한번 올려놓은 그런데 원가도 같이 올라가죠. 근데 왜 그런 곡물가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겠습니까? 이미 가격은 올려놨고 향후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실적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걸 미리 선반영해서 이렇게 가격 원자재가 올라가면 식료품이라든가 사료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급등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의 모습 또 하나의 공통점을 봐야겠습니다. 한국의 공통점. 지금 미국은 사실 2007년도와 좀 다른 점이 많이 있어요.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수요 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경제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였죠. 근데 지금은 이게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 공급망 붕괴에 따른. 그래서 여기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부동산 가격도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국에서는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가 비슷하냐? 자, 2007년도까지 노무현 정권이었어요.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똑같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출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뭐 거의 똑같았다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2005년도에서부터 2004년부터 2006년, 7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강남 뭐 빌라 할 것 없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역시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2008년도에 바로 이명박 정권으로 교체가 됐죠. 자, 많은 사람들이 요게 굉장히 그 부동산 규제에 대한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 규제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오히려 폭등하는 상황이 봤어요. 한 거죠. 그러니까 폭등을 하게 되니까 일반적인 서민들도 짜증이 나고 또 너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있는 분들도 짜증이 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어떻게 됐던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때랑 거의 복사판이에 가깝다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하는 게 뭡니까?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공급 증가. 자, 그러면 2008년도에 이명박 정권 때 부동산 정책이 어땠는가 보겠습니다. 일단 2008년도에는요. 취임하고 바로요. LTV 비율을 상향했습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취등록세를 1.1%로 인하했습니다. 원래 2.2%였는데 1.1%로 인하를 했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간소화했습니다. 지금하고 거의 똑같죠? 예, 신도시 2곳 개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 9억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도 배제를 했습니다. 양도소득세율도 완화했습니다. 재건축 용적률을 300%까지 확대를 했죠. 그리고 강남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를 했습니다. 자, 엄청난 부동산 육성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2009년, 2010년도에는 임대주택 의무비 폐지를 하게 되고요.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해서 중과도 아닌 일반세를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부동산이 올라갔겠습니까? 자, 2008년도에 이때 금융위기가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무서웠던 부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리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 2년 동안에 영끌족 분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많이 사셨을 겁니다. 자, 근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지금 물가는 올라가 있습니다. 와, 갈비탕 한 그릇에 15,000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식당을 좀 가봤는데 거기에 원래가 이제 사람이 많았던 식당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저녁 시간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단 사람들이라는 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는 정말 일반적인 우리 국민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쓸 돈이 너무 없어졌다라는 거죠. 왜? 일단 물가 올라간 것만으로도 소비가 주는 부분인데요. 예.
거기에 금리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 여기서 돈을 빌려서 대출 받아서 하셨던 분들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 올해 못해도 2.5%까지도 나올 수 있다. 최소 2%까지 그냥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1.5%까지 왔습니다. 2%, 2.5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출 금리가 대략 7%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점점점 소비는 더 줄 수밖에 없겠죠. 돈을 쓸 수 있는 금리가 자꾸 나가고 이자 비용은 더 늘어나고 물가는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소비가 점점 줄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남아 있는 이미 2년 전에 대출을 받으셔서 살 사람들 거의 다 샀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출이 안 나와서 못 샀던 분들까지 이번에 사게 되면 이제 뒤를 받쳐줄 만한 매수세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도 2008년도에도 주택 가격이 굉장히 좀 하락폭이 좀 깊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집을 갖고 있는 것, 내가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팔고 할 수가 없겠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이번에 이 정부에서 이렇게 내세워주고 있는 차기 정권에서 육성 정책들, 그러니까 MB 정권 때와 똑같은 형태의 정책을 지금 피게 될 것이고 굉장히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완화한다라는 게 주택 상승의 신호로 볼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아마 이제 정권이 바뀌고 한 6개월 정도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아마 언론에서도 굉장히 뭐 주택 가격이 올라가냐 마냐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식으로 많이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고 요즘 시장도 어렵고 부동산도 조금 주춤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무시한 채 이렇게 부동산을 산다라는 것은 조금은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이때와 비슷하니까 무조건적으로 부동산 이 육성 정책이 가격을 올릴 거다라는 생각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려운 이런 경제 상황에서 모두들 힘들 내시고 그리고 파이팅 하시다 보면 또 좋은 일이 반드시 또 올 거다 이렇게 믿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금리, 우리나라 금리는 10년물이 지금 3.3%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말 채권을 보게 되면 파죽지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가 생기면 미국은 경제 위기가 오면 금리를 내려서 다시 경제를 부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경제가 안 좋아졌다고 해서 한국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거는 절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